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푸른뱀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옛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두만강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두만강에는 재미있는 용바위 전설이 전해옵니다. 용바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먼 옛날 두만강 바로 옆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가난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이웃 부잣집에서 머슴을 살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부잣집에서 너무 고된 일을 많이 시켜 고생만 하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남편이 죽자 바로 다음 날부터 이웃집 부자가 문턱이 닳게 찾아와 빚을 독촉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부자에게 계속 곡식을 얻어와 빚이 무척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당장 내일 먹을 식량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수로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여인이 지금 당장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하자 부자는 며칠 후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겠거든 백두산에서 자라는 아름드리 홍송 10그루를 베어와 내게 바쳐라. 나는 그 나무를 대들보로 삼아 새로 집을 지을 생각이다. 그러니 반드시 열흘 안에 가져다 바쳐라. 만일 열흘 안에 바치지 않으면 너의 두 아들을 머슴으로 잡아가겠다. 가난한 여인에게는 실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남편을 죽게 한 그 집에 다시 15과 13살밖에 안 된 두 아들을 머슴으로 보낼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인은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하여 그만 몸져눕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여인의 두 아들이 무거운 나무짐을 등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를 하러 아침 일찍 뒷산으로 올라갔다가 이제야 돌아온 것입니다. 집안에 들어선 두 아들은 알아누운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큰아들 장쇠가 묻자 어머니는 부자가 다녀간 일을 자세히 얘기해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큰아들 장쇠도 둘째 아들 금쇠도 몹시 화가 나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빚을 꼭 갚겠습니다. 두 아들은 당장 백두산으로 가서 홍송을 베어오겠다고 나섰습니다. 홍송으로 뗏목을 만들어 두만강 물길을 따라 타고 오면 문제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제법 씩씩하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렸습니다. 얘들아, 그건 안 된다. 어른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느냐. 더구나 그 강에 무서운 청룡이 살고 있다는 건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두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은 이미 마음이 정해져서 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장쇠와 금쇠는 어머니께 공손히 절을 올린 후 백두산으로 떠났습니다. 백두산까지의 길은 매우 험했습니다. 장쇠와 금쇠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비바람까지 사납게 몰아치는 바람에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결국 아름드리 홍송이 빽빽이 들어차 있는 백두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대들보로 쓸만한 홍송을 골라 20그루를 베어냈습니다. 그 다음 그것으로 뗏목을 엮어 물결치는 두만강 위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뗏목 앞뒤에서 삿대질을 하며 바로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뗏목이 무사히 고향 마을에 당도하게 되면 부자에게 진 빚을 몽땅 갚게 됩니다. 빚을 갚고도 10그루의 홍송이 남을 테니 그것을 팔면 이제 끼니 걱정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장쇠와 금쇠는 팔다리를 걷어붙이고 힘차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형제의 구릿빛 얼굴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슬아슬한 소용돌이를 지나고 바위구비를 돌아갈 때마다 몸져 누워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더욱 힘을 냈습니다. 이야지야 삿대질하자 백두산에 홍송이 간다 두만강 푸른 물결 타고 뗏목아 어서 가자 우리 어머니 보러 가자 아야디야 어서 가자 장쇠와 금쇠는 마치 어른들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부지런히 뗏목을 몰아갔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몰아 나리밭골도 지나고 한밭골도 지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마을 앞에 뗏목을 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향 마을이 점점 가까워오자 장쇠와 금쇠는 가슴이 설렜습니다. 기뻐하며 반겨줄 어머니 얼굴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 멀리서 뿌연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더니 점점 그들이 타고 있는 뗏목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안개가 어찌나 심한지 이내 그들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 여기가 바로 무서운 청룡이 사는 곳이구나. 장쇠가 갑자기 생각난 듯 소리쳤습니다. 이럴 때는 뗏목머리에다 푸짐한 제상을 차려놓고 청룡한테 빌어야 무사하다는데 금쇠도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각다 못해 그냥 빈손으로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의 주인이신 청룡님이시여 불쌍한 우리 형제를 보살펴 주옵소서. 그 순간 짙은 안개 속에서 느닷없이 무서운 청룡의 머리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빈손으로 빌다니 나를 놀리느냐? 청룡은 불같이 화를 내며 뽀얗게 내리던 안개를 순식간에 폭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찰랑이던 물결은 세찬 파도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가랑잎처럼 이리저리 밀리던 뗏목은 눈 깜짝할 새에 부서져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장쇠와 금쇠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을 쳐 겨우 강기슭에 닿았습니다. 땅 위에 올라선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구해줄 홍송이 다 떠내려갔으니 이를 어쩌냐. 몸져 누운 어머니 얼굴도 떠올라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윽고 장쇠가 한숨을 푹 내쉬더니 금쇠를 바라보며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금쇠야, 딴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청룡의 노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니 무엇이든 청룡에게 바치고 나서 빌어야겠다. 한평생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것보다 한 다리를 잃더라도 어머니를 모시고 마음 편히 사는 게 나을 것 같으니 금쇠야, 어서 내 다리를 잘라 청룡에게 바쳐라.
장쇠는 입을 앙다물고 동생 앞에 자신의 오른쪽 넓적다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금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형, 절대 그렇게는 못해. 내 다리를 자르면 잘랐지 형 다리를 자를 순 없어. 금쇠는 제 다리를 잘라 청룡에게 바치자며 도끼를 도로 형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끼를 서로 밀고 당기고 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숨막힐 듯 뒤덮었던 먹구름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밝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쇠와 금쇠는 고개를 번쩍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칼날 같은 무지개가 하늘에서 내려와 청룡의 목덜미에 사정없이 내리꽂혔습니다. 사납게 으르렁거리던 청룡은 맥없이 꼬리를 서너 번 꿈틀거리더니 온몸이 마비된 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음 순간 강물을 바라보던 장쇠와 금쇠는 갑자기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름다운 선녀들이 7색깔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이리저리 떠내려가던 홍송들을 전부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금세 원래의 뗏목 모양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착한 형제여, 너희의 효성에 감동하여 우리가 도우러 왔다. 어서 이 뗏목을 물고 어머니에게 돌아가거라. 선녀들이 새하얀 날개옷을 휘날리며 두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두 형제가 무엇라고 감사의 말을 하려는데 선녀들은 이내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훨훨 날아가 버렸습니다. 장쇠와 금쇠는 얼른 뗏목에 올라타 삿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거친 강물 위를 바라보니 무언가 거대한 바위가 보였습니다. 가만 보니 그것은 못된 청룡이 천벌을 받아 그대로 바위로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바위가 바로 지금까지 두만강에 남아있는 용바위입니다. 바위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용의 눈이고 강물 위로 드리워진 바위는 쫙 벌린 용의 입이라고 합니다. 장쇠와 금쇠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물론 뗏목을 물고 무사히 고향 마을에 당도했지요. 그리고 부자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은 다음 어머니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